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확률과 통계라는 개념,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합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선수학습이 있었죠. 그 선수학습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던 거죠. 그 부분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인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건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사건. 여기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의 결과거든.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결과라고 하는 것은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6가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6가지 결과를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사건의 개수, 그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용어의 뜻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고 사실 고1 때도 했던 거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편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크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하는 경우하고 곱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 이제 합의 법칙이다, 또는 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교적 좀 명확하게 갈라지긴 해요.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우화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사건은 합의 법칙을 쓰고, and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사건은 곱의 법칙을 쓰게 됩니다. 어떤 또는 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이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가지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우리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 그리고 그리고로 연결됐을 때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와 N가지라고 했을 때 그 M과 N을 더해서 합의 법칙을 만드는 거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M과 N을 곱해서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그 따지기가 어렵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합의 법칙의 경우에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이라 할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더하기 N으로 구할 수 있고, 곱의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역시 A가 일어나는 걸 M, B가 일어나는 걸 N이라고 할 때, N가지라고 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라는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에라는 표현을 써요. 동시에. 자, 이 동시에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건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연이어라는 개념에서도 우리가 곱의 법칙을 보통 많이 씁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런 거에서도 곱의 법칙을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은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으로 연결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쓸 거고,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사건 두 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내가 순간적으로 그 한 번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상황을 둘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을 쓸 거고, 합의 법칙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건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고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때 합의 법칙.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배 법칙을 쓸 겁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가지수를 갖는 사건들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고배 법칙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이 일단 뭐 이렇게 가요. 내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빨간 길로 갈 거냐, 파란 길로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은 빨간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난 파란 길을 갈 수 없는 거야. 빨간 길의 이름을 내가 A하고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파란 길의 이름을 C, D, E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은요, A, B를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와 C, D, E를 선택하는 세 가지 경우를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이런 거예요. 빨간 길은 지하철이고, 파란 길은 버스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A에서 B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하철을 탈 거냐 버스를 탈 거냐에 대한 선택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두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A에서 B까지 갑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C라는 지점을 거쳐 갈 거예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A에서 C까지 가는 걸 A, B, C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 C에서 B로 가는 방법을 D하고 E라고 잡으면, 그럼 여기서 내가 A에서 C를 거쳐 B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A에서 C로 가는 것과 C에서 B로 가는 건 내가 출발하기 전에 동시에 선택이 가능해요. 나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C에서 B로 갈 거는 D하고 E 중에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세 가지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연이어 B까지 가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 3과 2라는 숫자를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크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에서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 법칙을 쓰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내가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숫자가 있는 카드를 내가 뽑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에서 10까지의 숫자들이 적혀 있는 카드에서 내가 한 장을 뽑았는데 그 카드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의 배수가 5가지가 있을 거고 2, 4, 6, 80,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3, 6, 9 3개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거죠. 6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5하고 3을 더한 다음에 중복되게끔 들어가 있었던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합의 법칙을 쓸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한 번은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뒤에서 배우는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경우의 수를 구하겠지만 그런 거 외적으로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들이 되면 대원칙은 이겁니다. 중복되지 않게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빠짐없이, 너무 원론적이긴 한데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라고 하는 요게 경우의 수 확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뭔가 빼먹지 않고 모든 것을 셀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건, 경우의 수,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순열. 이제 어떤 그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을,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이런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n보다는 작거나 같은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알개를 알개가 여기서 0보다는 커, r은 n보다는 작고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일렬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말 속에 내가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열이라는 말에 일렬로 배열하는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그리고 우린 기호로 쓸 때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쓰기로 했던 거죠. npr이라고 하는 기호로 쓰기로 했던 겁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내가 두 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90은 뺄까? 1부터 9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 그러니까 9개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체 서로 다른 n개에서 n이 9가 되는 거죠. 내가 뽑고자 하는 것의 개수는 두 개고 일렬로 나열하니까 p를 써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9p2라고 하는 기호로 이 순열을 나타낼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 9p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9로부터 두 개의 숫자를 연속된 두 개의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곱해 나가는 거야. 9 곱하기 8 7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개의 자리에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가 9개, 하나를 내가 뽑아서 10의 자리에 놨으니까 뒷자리에 놔야 되는 숫자는 8개밖에 안 남은 거지. 10의 자리에 놓인 한 개의 숫자에 대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전부 다 8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하고 8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호가 되고 그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npr이라고 하는 기호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 총 r개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r개의 숫자를 연이어 곱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순열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계산되어진 그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순열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뭐 반장 부반장 뽑아볼까? 우리 반에 뭐 지금 25명이 있어. 그 25명 중에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아. 반장이 된다, 부반장이 된다는 다른 거니까 이거는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25 곱하기 24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로 했던 거죠.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우린 npr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이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n에서부터 1씩 줄여가면서 연속된 자연수들을 곱할 거야. r개를 곱하는 거야. r개를.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계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승. 알고 있는 것 중에는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n의 계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죠. n 팩토리얼. 자,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이 n개 전부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계승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이게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하고 같은 이야기가 된다. npn이 n 팩토리얼인 거야. 얘네들은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해. 어디까지?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n에서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걸, 이 n개 전체를 곱해주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가지 기호 이야기했습니다. n 퍼뮤테이션 r, n 팩토리얼. 자, 두 가지 기호를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제 약간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0 팩토리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np0이라는 거예요. 자, 0 팩토리얼은 뭐야?
0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0개에서 0개를 뽑아 안 뽑아서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을 할 거야. 그냥 0팩토리얼을 1로 우리 계산을 하자. 한 가지가 있는 걸로 계산하자.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도 뽑지 않아서 일렬로 배열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 뭔가 연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막아 놓은 거예요. 자, 0팩토리얼과 np0의 값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팩토리얼을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 사이의 관계인데 npr 수열은 계승으로 표현을 하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npr은 n에서 n-1, n-2 이런 식으로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n팩토리얼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1까지 곱한 거잖아. 그지? n-1, n-2에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우리 이 n-1, r 플러스 1 다음에 오는 게 다 없어져야 돼. 얘네들은 이 다음에 오는 게 n-r, n-r-1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자, 이걸로 다 나눠져 버리면 그러면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한 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런 거지. 뭐 5p3이 있어요. 5p3은 5, 4, 3까지 곱하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 내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5팩은 5, 4, 3, 2, 1이잖아. 여기서 2를 없애야 되니까 2팩으로 나눌 거란 말이죠. 이 2팩이라는 것이 5 빼기 3을 해서 만들어진 2라는 숫자로 나눠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np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 n팩을 n 빼기 n이니까 0팩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얘가 n팩하고 같아야 되지. 그래서 0팩을 1로 우리가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약속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순열인데,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건 npr과 팩토리얼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렬로 뭔가 배열한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순열을 쓰는데, 이 순열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런 거죠. 조건들이 좀 제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는 이웃한다, 누구와 누구는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조건들이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확률과 통계에서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거라. 자, 이웃한다라는 조건을 줘요. 이웃한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웃하는 것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그 다음에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 취급을 하는 거야. 나열한 다음에 나열을 하는 거죠. 순열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묶음 안에서 그 이웃해도 된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묶음 안에서 그 이웃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 이웃하는 것끼리에 자리를 바꾸는 방법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나열한 후 묶음 안에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는 게 이웃할 때 우리가 순열의 수를 세는 방법이 된다. 꼭 알아둬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자 셋이 있고 여자 3명, 남자 2명 이렇게 있는데 남자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어. 둘밖에 없으니까 남자 2명은 이웃한다. 이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런 거죠. 여자 셋, 남자 둘을 일렬로 배열할 때 남자 2명은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럼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여자 3명과 남자 2명이 있을 때 남자 2명을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그 여자 3명이 있지, 남자 2명의 한 묶음이 있지, 총 4명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 4팩토리얼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남자 2명은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4, 3, 2, 1에다가 2, 1을 곱해야 되지. 그러면 48가지가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자, 다시 이웃하는 것은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나열을 한 다음에 4팩, 그리고 남자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 바꾸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럼 곱하기 2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웃할 때의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문제는 이웃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죠.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럴 때는, 자, 이게 둘밖에 없을 때는 이웃하는 거를 거꾸로 빼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셋이나 넷이 되면은 이거 좀 문제가 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그리고 그 일렬로 배열한 것의 양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면 된다. 이게 나열해 주면 돼. 똑같이 할까? 요번에 여자 셋, 남자 둘. 근데 여기서 남자끼리는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데, 남자는 이웃하면 안 돼. 이렇게 잡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남자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 여자들끼리만 먼저 이웃을 시켜. 일렬로 배열해. 여자들만. 3패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남자의 사이사이와, 여자의 사이사이와, 그다음 여자 양 끝에 있는 이 4개 자리 중에서 남자 2명을 거기다 일렬로, 남자 2명을 나열하는 거야. 뭐 남자 A, 남자 B 이런 식으로 나열하게 되면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곱해주면, 자, 남자 둘은 절대로 이웃할 수 없겠죠. 여자 셋을 먼저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남자들은 이웃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 36에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웃해야 되면 묶어주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면은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나열하면 된다. 이 정도가 순열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고,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따져야 되는 상황들은 많은데, 그 상황들이 순열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이 순열이라면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조합인데, 조합이라고 하는 건, 자, 용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여기서도 알개의 경우에는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개를 택하는, 택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 선택하는 거죠. 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 이걸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콤비네이션이라는 기호를 써서 C를 쓸 겁니다. NCR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정하게 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입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가 조합이 순열과 가장 다른 부분인 거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열을 갖다가 여기다가 끌고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의 문자 중에서 내가 2개를 택할 거야. 그러니까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A, B, C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순열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 NPR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지. 그리고 얘네들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이게 순열이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여기까지가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배운 조합인 거고,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r 팩토리얼 값을 곱해준다고.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npr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r 팩토리얼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했던 걸 우리가 다시 없애주는 거죠. 순서를 고려했던 r개를 일렬로 배열했던 걸로 나눔으로써 그게 곱해졌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없애버리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npr의 경우에는 그것이 팩토리얼로 표시했을 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다시 컨비네이션, 이 조합은 r팩으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n팩을 n-r팩, r팩으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비네이션을 계산하는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A, B, C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택하는 이걸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n 3p2를 2팩으로 나눌 거니까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지. 선택하는 거야, 선택. 그래서 이제 조합은 사실 많이 단순해요. 조합은 순열하고 좀 달리 많이 단순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는 순열은 배열을 할 때 조건들을 이것저것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많이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합 문제들은 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자, 순열은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제한된 조건들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컨비네이션 27을 계산해야 돼. 자,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지. 서로 다른 30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27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 이게 이제 30개에서 27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조합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 야, 30개 중에서 30개가 있어. 내가 이 중에서 27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3개가 남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27개를 뽑는 게 아니라 3명을 남기는 방법으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된다. 30개 중에서 3개를 남기는 방법의 수와 27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게 NCR과 NC, N-R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은 같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죠. 27하고 3이 얘네들 둘이 더하잖아. 이 합이 앞에 있는 숫자 30하고 같아야 돼. 뒤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것의 개수의 합이, 이 둘의 합이 n이 됐을 때 우리는 조합의 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앞에서 팩토리얼로 바꾸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팩토리얼로 바꿔보면 n팩을 n-r팩에 r팩을 계산하는데, 우변에 있는 건 n팩을 n-r팩에서 n-r 빼기 r을 하면 n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r팩이 남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지? 팩토리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빠진 게 NC0도 계산할 때 얘도 1로 취급할 겁니다. MP0, NC0, 0 팩토리얼은 전부 다 우리가 1로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1학년 과정에 주어져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순열부터에 대한 이야기를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